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25일 현재 시각은 12시 35분입니다. 제가 있는 곳의 날씨가 나름 맑은데 바람이 여름에 센 태풍 이상으로 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떠한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서 우연이지만 신기하다 싶은 우연이 저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백권대학의 마지막 장 100장에서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주 이 세기와 더불어 책이 국내에서 출판이 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 SNS에서 이 이야기로 가득 찼었답니다. 네, 신기해요. 우리가 살짝 앞서갔다 그런 느낌도 들고 그 자부심.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백권대학 책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부록 2장을 남기고 있는데, 이 부록을 한꺼번에 읽지 않고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비교했을 때 한 주 분량으로는 양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이 좀 더 피부 속 깊숙이 이 주제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느껴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부록 101장이 뭐에 관한 글이냐면 글쓰기에 관한 글이에요. 네. 글쓰기 참 매력적이고, 저 또한 정말 잘 쓰고 싶고 그런 분야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욕망을 가지고 글쓰기에 대한 욕심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이 많이 나오는 세상이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좋은 글이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이란 일단은 매력적인 글이거든요. 네. 글은 참 신기해요. 짧고 길고 그 길이를 떠나서 그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접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좋은 글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세상의 저한테는 매력적인 사람이 많이는 없다라는 뜻하고도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글을 접하는 분들이라도 이걸 자각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 모두 좋은 글을 쓰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부록 101장 진보적 글쓰기. 우리는 왜 쓰는가? 진보적 글쓰기 김갑수는 전혀 학구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다. 1차적으로 좋은 글을 쓰고는 싶은데 막상 자판 앞에 앉으면 글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책은 글을 성의 없이 쓰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쓴 글에 대하여 근거 없이 자족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인류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남달리 훌륭한 행적과 매혹적인 사상을 남겼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들의 위대함을 다 말할 수는 없다. 만약 그들의 행적과 사상을 담아낼 수 있었던 정교한 문체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인류는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 삶의 의미는 언어를 통해 재현되고 전파될 때 비로소 공동체적 의미로 확장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단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나의 문체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글쓰기는 다른 공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당신은 먼저 자의식을 활짝 열어야 한다. 또한 엄격한 성실성과 유연한 수용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래야 능률적으로 새 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창조일수록 합리나 논리로 무장되어야 비로소 공동체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요컨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글로 자기 자신은 물론 공동체의 삶에 기여하는 글쓰기, 이라서 진보적 글쓰기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주변의 기묘한 가치들에 대해 짧은 글 위주의 글쓰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가족, 친구, 물질, 사랑, 이상, 자존심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때 동서양의 철학과 문학의 기본 개념을 함께 익히면 좋다. 다음으로는 약간 전문적인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글쓰기를 권한다. 이 경우 역시 일정한 양의 지식 습득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경우든 필수적으로 함께 수련해야 할 것은 표현의 정확성과 글의 레토릭이다. 이 책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정교하고 개성적인 문체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사람들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글쓰기를 통해 내실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보람이 될 것이다. 진보적 글쓰기에 숨어있는 뜻. 한국 사회에 진보라는 말처럼 곡해되는 용어도 드물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이 왜 하필 진보적 글쓰기냐고 의아해하는 분도 있다. 글쓰기에도 진보, 보수가 따로 노는 것이냐. 하지만 이런 의문들은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를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한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다. 이데올로기는 좌파냐 우파냐의 판별 기준을 따릅니다. 좌파를 진보에 우파를 보수의 개념에 등치시키는 것은 유럽의 관습이다. 진보냐 보수냐의 판별 기준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역사의식에 있다. 그렇다면 역사의식이란 무엇일까? 일단 역사에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시간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전자는 과거, 후자는 현재를 문제 삼는다. 전자, 즉 기록의 역사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정확해야 한다. 반면에 후자, 즉 시간으로서의 역사는 의미를 의식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가리켜 역사의식이라고 한다. 즉,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의식이 곧 역사의식이다. 역사의식은 나의 개인 윤리를 공동체의 사회윤리와 근접시키려고 노력하는 정신이다. 개인 윤리가 사회윤리와 유리되거나 어긋날 때 비역사적인 인격이 형성된다. 이것은 대부분 위선과 이기주의의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따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에 진보적인 기여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더욱 큰 가치를 갖는다. 현재적 의미를 띠지 않는 과거의 가치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현재는 과거를 근거로 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과거와 연결되지 않는 현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보란 무엇일까? 서구 개념의 진보란 세상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믿음, 즉 역사는 발전한다는 낙관주의적 문명 발전론에 근거한다. 그런데 역사가 발전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역사는 단지 변화할 따름이다. 역사는 발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 역사는 무조건 발전한다는 믿음. 이것은 진보적 사고가 아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다. 이러한 신념과 노력은 고전적인 용어, 법고 창신과도 상통한다. 이는 곧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이 책 제목 진보적 글쓰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 무능한 필자, 가장 불우한 경우. 글쓰기라는 것이 마치 자기의 숙명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작가가 있다. 심지어 글쓰기는 자기의 종교라고 말하는 작가도 있다. 이런 말들에는 대체로 멍청한 착각이나 위선적인 자기 과대가 들어있다. 글쓰기란 특정 인간의 숙명도 아닐 뿐더러 종교는 더욱 아니다. 글쓰기는 개인의 선택일 따름이다. 그런데 글을 직업 삼는 것, 즉 전업적인 글쓰기는 몇 가지 상실을 초래한다. 건강과 경제와 친구다. 그러나 취미로 하는 글쓰기는 다르다. 이것은 글쓰는 이의 삶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현대에 들어 글쓰기는 유별난 일이 아닌 것이 되었다. 누구나 글을 쓰고 남에게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 유능한 필자가 되는 것보다는 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이 더 행복하다. 가장 불우한 경우는 무능한 필자가 되는 것이다. 무능한 필자는 자기는 물론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네거티브의 방식. 좋은 글의 요건을 다 갖춘 글을 쓰기는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좋은 글쓰기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묘한 힌트 하나를 도출할 수가 있다. 막상 글을 쓰려고 앉았는데 의욕과는 달리 처음부터 막막하다든지 한두 줄 쓰고 나니 더 이상 글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럴 경우 지나치게 좋은 글을 쓰려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인 수가 많다. 실제로 시중의 글쓰기 교본이나 글쓰기 강좌의 경우 대부분 좋은 글쓰기의 문제에 과도한 비중을 둔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글 실력이 붙지 않는다. 글쓰기 공부는 철저히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쁜 글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성격의 글을 주로 쓰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보자. 저자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글을 주로 쓴다. 그러다 보니 유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 같은 값이면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더 나을 텐데 왜 당신은 썼다 하면 냅다 신랄한 비판의 소리만 내는지 의문을 갖는 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심지어 훈계하려 하고 핀잔까지 하는 분도 있다.
일단 우리 역사와 현실에 실제로는 부정적인 인물인데 오히려 긍정적 인물로 미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데 부정적인 인물이 미화되면 긍정적 인물이 소외된다. 공정하지 못하다. 역사의 왜곡이란 기실, 인물에 대한 왜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정적인 글을 많이 쓴다는 방침은 저자의 인생관과 관련된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유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면 남에게 시키지 않음, 기소불욕 물시어인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얼핏 보아 이 말은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권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부정적인 글을 긍정한다. 반면에 저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은 바이블에 있는 황금률이라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 이 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한다. 한편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지 마라. 나와 남은 취향이 다르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이 황금률이 지니는 억압의 논리를 풍자했다. 저자는 자신이 여간해서 읽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 읽지 말라고 권하는 책이 세 종류 있다. 위인전과 자기계발서와 베스트셀러이다. 이 책들의 진실성과 가치는 따로 논의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타인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잃고 부자연스러워지기가 쉽다. 영어에 네거티비즘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로 인해 생기는 긍정적 효과보다 남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더 고려하는 태도이다. 긍정적 효과만을 내세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피해를 주게 된다. 바로 이 네거티비즘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가장 중시했던 가치관이다. 긍정적 인물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 인물을 통해 교훈을 얻는 타산지석의 태도가 바람직하다. 사람을 쉽게 존경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지지하면 되는 것이지 존경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만약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차후에 변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유력한 놈들은 모두 야비하다. 이것은 보들레르의 말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쓰기를 주로 한다는 것이다. 글쓰기가 주는 유용함.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글도 잘 써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말은 잘하지만 글은 잘 못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잘 못하더라도 글은 아주 잘 쓰는 사람도 있다. 사실 말과 글이 실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없다. 말하기와 달리 글쓰기에는 변별적인 속성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글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류 전체에서 소수 비율밖에는 되지 않는다. 말은 엄마의 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지만 글은 따로 학습, 수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말은 한 번 발설된 후에는 소멸한다. 반면에 글은 오래도록 남는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가 한 말을 녹음했다가 들어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글을 쓴 사람은 자기가 쓴 글을 최소 한 번 이상은 읽어본다. 여기에 말하는 것이 같지 못하는 글 쓰는 것의 유용함이 있다. 요컨대 글을 쓰게 되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현대인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곧 자기 성찰이 아닐까. 또한 글은 말에 비해 오래 남기도 하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말과 또 다른 속성을 갖는다. 글을 쓰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곧 독서나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글쓰기의 또 다른 의의가 있다.
결국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네, 글을 쓴다는 것은 그렇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분량 101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아주 가뿐하지요, 양이.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두 피부 깊숙이 글을 쓴다는 것의 의의를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글을 잘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